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58세입니다. 저에게는 이혼한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현재 그놈의 인생이 내리막길에 치닫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혹여나 이 사연을 볼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아가씨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남편을 만나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제가 막 스물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사업 확장을 위해 친구분의 아들과 저의 정략 결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엄한 아버지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죠. 저는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과 딱 3번 만나고 난 후 결혼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혼한 전 남편입니다. 남편도 좋은 집에서 도련님처럼 자라 능글맞고 한량인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양가 부모님 사정이 넉넉했기에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82년도에 마당이 있는 2층집부터 시작했지요. 워낙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터라 어머니께서는 가정부까지 고용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안일을 한 번 했던 적이 없었어요. 제가 무남 동료에다가 남편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정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죠. 친정아버지가 94년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친한 친구분인 제 아버님께 사업을 전부 이전해 주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덕에 사업체는 더욱 커졌고 홀로 남으신 친정어머니도 여유롭게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남편, 저 셋이 살면서 아이가 없어도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하늘이 질투하는지 아이는 결혼한 지 13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별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는 찾아와 주질 않았고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이를 목이 빠지라 기다리던 96년도 여름날 제 나이 34살에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금지옥엽 아들이었죠. 한참 태교하면서 물 한 모금이라도 조심히 먹으며 지내던 날 남편이 금융권 조짐이 조금 이상하다 말했었죠. 회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저는 잠시 지나가는 상황인 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쯤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하면서 전 육아에만 매진했습니다. 아들이 돌이 되기 전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주저앉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집안의 아버님과 어머니께서는 도련님을 데리고 제주도로 도주하셨고 홀로 남겨진 남편과 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아버님은 수배 중이셨고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이리저리 숨어다니며 살았어요. 저와 어머니는 이제 갓 돌이 지난 핏덩이 아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돈이 될 법한 모든 잡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뭘 했느냐고요? 부잣집 도련님의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무슨 노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돈벌이는 저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설거지도 한번 해본 적 없던 우리 모녀는 새가 빠졌죠. 그마저도 어머니가 허리까지 다치시는 바람에 저 혼자 내 식구의 끼니를 챙기며 돈까지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누워가며 봐주셔서 그나마 별 걱정 없이 하루에 일 두세 개씩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마디가 쑤셔 통증이 심한데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진통제 2알로 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빚쟁이들 피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던 남편은 아이를 보기는커녕 온종일 퍼질러져서는 밥만 축내는 식충 같았죠. 열심히 노동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돈 빌릴 궁리만 해댔어요.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 했나요? 돈이 많았을 땐 몰랐는데 집안이 몰락하고 나니 이렇게도 무능력한 남자였다니요. 게다가 어머니가 허리 아픈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일을 나가 밥을 못 차려줄 땐 어머니께 밥 달라고 성질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단칸방 문을 열어놓고 어머니께서 밥을 하시는데 아이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란 놈은 퍼질러 자느라 애가 나갔는지도 몰랐겠죠. 어머니가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시면서 아이 찾느라 쌩 고생하시고 저는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찾고 난리였습니다. 다행히 다리 밑에서 울고 있던 아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봐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지옥엽 아들내미 잃을 뻔했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아직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그 일 이후 어머니는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1년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남편은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빚쟁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단칸방에 찾아와 없는 살림 다 헤쳐놓고 갔고 빠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보면서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였으니까요. 하는 일 없이 논팽이처럼 굴었어도 나쁜 짓만큼은 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일용직하러 나가곤 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 아직 청산할 빚이 많이 남았음에도 한 방에 그 빚 다 갚고 예전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집 나갔던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학교 입학할 때 가방과 공책, 필기구 등 사주려고 모아놨던 장롱 속에 5만 원마저도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은 주임집 형이 매던 낡은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입학식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 녀석은 엄마의 사정을 알기라도 하듯이 불평불만한 적도
반찬 투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가야 하는 날에는 저에게는 말도 않고 혼자 몰래 주인집 형에게서 빌려가던 아이였습니다. 엄마에게 차마 돈 달라고 하지도 못했던 녀석이에요. 우연히 주인집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이 준비물을 빌려간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을 불러 엄마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며 화를 냈고, 아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얼른 돈 모아서 빚 다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순간 아들이 집안 사정을 걱정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자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요. 도박에 빠져 집에 석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놈과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근데 아직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우연히 저 시집 왔을 때 고용했던 가정부 아주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절 보며 반가워하시고는 가정부로 있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아 그때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서 어머니와 저를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가 자식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시던 거 빌려드렸었지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받지 않으려 하시는 거 이자 없이 한 달에 얼마씩 몇 년간 꾸준하게 갚도록 해드렸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도 고맙고 눈물이 난다 하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지금 일하는 식당을 그만두고 같이 일해보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와 낮에는 떡볶이 장사를, 밤에는 청소일을 다니면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떡볶이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영업시간을 늘리게 되면서 그 덕에 청소일을 그만둘 수 있을 정도로 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가정부로 있었을 때 제가 집을 비울 때마다 비서 데려와서 허튼 짓 하고 갔었다며, 그때부터 싹수가 노란 것은 알고 있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더하다고 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최근에 장을 보러 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다방 여자처럼 보이는 젊은 처자와 팔짱을 낀 채로 장을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솔직히 예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집을 나간 지 6개월이나 넘었고 올 때마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돈까지 싹 가져가는데, 그 꼴을 보니 이럴 거면 다른 년 만나서 살림이라도 차리면 집에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 하고 바래왔었거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시간은 흘러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에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남편과 아빠라는 존재를 완전히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장사가 잘 되어 가게도 확장하고 작지만 방 2칸의 전셋집에서 드디어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5년 만에 찾아와서는 집에 눌러앉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뻔하죠. 도박 인생으로 돈 한 푼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며 술집 여자들과 놀다가 이제 좀 질렸으니 집에 기어들어온 거죠. 저승사자는 저런 놈을 안 잡아가고 뭐하는지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집 구석에 들어와 1년 동안 건달 양아치처럼 밥만 축내고 장사하는 데까지 찾아와 돈 달라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가 한창일 때인 아들은 아버지께 대들었다가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제발 이혼하자고 소리쳤지만 그동안 도박하면서 여기저기에 낸 빚이 있으니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말하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집까지 집에 데려와 시시덕거리며 낯뜨거운 짓거리까지 하던 남편이 갑작스레 저에게 이혼 소리를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넘으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막상 먼저 이혼 소리를 들이미는데 조금 당혹스럽더군요. 이혼하자는 이유는 자신이 도박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그 돈마저 저에게 짊어지게 하기에는 너무도 미안하다면서요. 이 말을 하면서 합의 이혼하자고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지만 찍으면서도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저는 다시는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더는 돈 달라고 집이나 가게로 오지도 않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얼굴을 보지 않게 되어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IMF 때 진 빚들과 남편이 처음으로 도박하면서 졌었던 빚까지 전부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빚을 14년 만에 모두 갚게 되었을 때 저는 아들과 아주머니와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이 제 곁을 떠나면서 제 인생은 다시 2회차로 접어든 것처럼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을 했고 저와 아주머니는 꾸준한 노력으로 장사를 하고 있던 가게를 매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월세 걱정 없이 더 편하게 장사를 하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꿈도 못 꾸었던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나날이었는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남편 소식이었어요. 아는 지인이 여행으로 카지노를 갔다가 제 남편을 보았다네요.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를 데리고 포커를 치고 있었다는군요. 근데 남편의 몰골이 더 충격이었답니다. 마치 90년도에 한참 잘 나가던 시절보다 더 빼입고 있었다는데
몸에 걸친 옷들과 액세서리들이 전부 명품이었답니다. 옛날 사장님 모습을 봤다면서요. 저랑 이혼하고 피죽도 못 얻어먹고 도박장이나 여관에서 전전할 줄 알았는데 복권이라도 당첨되었던 것일까 하고 추측했었는데 그 추측이 맞았습니다. 소식에 소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혼하자고 서류를 들이밀기 몇 달 전 복권이 당첨되었던 것이지요. 그 당첨금 들킬까봐 사채 썼다고 거짓말하고는 합의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받지 않았을 돈 혼자 욕심 채우겠다고 떠났으니 잘 살겠지. 그래야지 돈 다 떨어지고 나서 날 찾아오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남편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본인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짐작하셨던 건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는 자식도 외국에 있고 남편도 아주 예전에 사별했는지라 곁에 있는 연고자는 저밖에 없다면서 혹여나 모르니 가게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었죠. 저는 아들과 아주머니 장례를 정성껏 지내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나시고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가게이니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아들도 가끔 와서 도와주고 우린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 소식이 또 들려오더군요. 복권 당첨금으로 도박도 하고 펑펑 써재 끼면서 꽃뱀한테 사기까지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그 꽃뱀 찾는다고 거짓골을 하고는 돌아다닌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별로 속이 시원한 건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성향을 잘 아니까요. 당첨금을 받고서도 머지않아 크게 잃겠구나 하고 짐작이 갔었지요. 정말 자업자득인 겁니다. 하늘이 저보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선물 하나 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저는 현재 너무나도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노력에 대한 대가겠지요. 남편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요. 부디 저와 제 아들에게 찾아오질 않길 바랄 뿐이에요. 이제는 똑똑한 아들도 있겠다. 어딜 가나 돈으로도 꿀리지 않겠다. 설상 남편이 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참 제 나이 58세에 고난과 역경을 모두 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동안 많은 고비를 참고 견뎌낸 나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